살이 찐 것도 아닌데 얼굴이 붓고 피부가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비싼 시술을 받아도 피부가 확 늙어 보이는 게 고민이라면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살이 쪘기 때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피부 속 꽉 막혀버린 림프관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의사로서 경험한 바로는 시술 이전에 이 막힌 림프관부터 먼저 시원하게 뚫어줘야 시술 효과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림프관이 막히면 피부에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면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부종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보일 뿐 아니라 처짐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는 5분 루틴이 있는데 이걸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일주일 만에 얼굴 혈색이 맑아지고 붓기가 빠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요즘 시술 뭐 받았냐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부터 딱 5분만 따라 하시면 얼굴 라인이 매끈하게 정돈되면서 훨씬 생기 있고 어려 보이는 동안 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피디님,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물 안 빠지고 역류 냄새 나고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얼굴에도 그런 하수구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찌꺼기, 독소, 죽은 면역세포들을 싹 모아서 버려주는 게 바로 림프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림프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흐름이 둔해지면서 예전처럼 순환이 시원하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림프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림프액이 더더욱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쌓이게 되고요. 이렇게 림프액이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만성 부종부터 염증, 세포 손상 등 여러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반복되면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사지는 이 막혀있는 림프관을 뻥 뚫어서 순환을 시키는 마사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마사지는 림프 배출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쇄골 마사지입니다. 보통 얼굴 붓기를 빼려면 얼굴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림프 마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림프액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풀어주는 거예요. 쇄골 부위는 림프 흐름의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면 림프액의 전체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몸의 림프가 정맥으로 합류해서 빠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손끝을 쇄골 아래쪽 이 오목한 부분에 가볍게 대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횟수는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압력입니다. 림프관은 피부 표면 바로 아래 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누르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림프관은 혈관이나 정맥보다 벽이 훨씬 얇고 섬세해서 강하게 누르면 림프 흐름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서 피부가 부드럽게 움직일 정도의 약한 압력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부위를 매일 충분히 30초씩 가볍게 풀어주면 얼굴과 목에서 내려오는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출구인 쇄골을 자극했다면 이제 배출구 쪽으로 림프액을 몰아줘서 림프액이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마사지는 귀 뒤에서 쇄골 방향으로 귀를 열어주는 마사지입니다. 귀 바로 뒤에서 시작해서 목 옆으로 대각선으로 잡히는 흉쇄 유돌근 라인을 따라 방금 풀어준 쇄골 쪽으로 서서히 쓸어내립니다. 림프액을 내려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5회에서 10회 부드럽게 쓸어내려주세요. 이미 배출구인 쇄골 쪽을 열어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만 살짝 잡아줘도 림프액이 훨씬 수월하게 아래로 내려가 배출됩니다. 이때도 너무 강한 힘이 아니라 쓰다듬는 정도의 약한 압력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사지를 순서를 잘 지켜서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정체되어 있는 림프의 흐름이 풀리면서 부종이 완화되고 그만큼 얼굴선이 정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쁠 때는 계속 까먹어서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한번 마음 잡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고 혈색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 이틀 해보시고 별 변화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해당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해당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림프관은 매우 약하고 섬세한 부분이라 너무 강한 힘으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이렇게 독소를 뺐다면 다음 단계는 얼굴 근육 재배치입니다. 우리가 꾸준한 림프순환 마사지로 얼굴에 고여있는 림프액을 배출하면 부종은 완화되지만 사실 여기서 멈추면 오히려 얼굴이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짐이 있거나 탄력이 부족한 피부라면 붓기가 빠졌을 때 얼굴이 더 퀭하고 힘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건 붓기가 빠지면서 탄력도 같이 빠진 게 아니라 애초에 탄력이 부족한 얼굴에 붓기로 빵빵해 보였던 건데 붓기가 빠지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니까 원래의 탄력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붓기 관리 이후에는 탄력 관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얼굴 근육 재배치 운동이 탄력 관리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재배치할 근육은 바로 내림근과 올림근이에요. 얼굴 안에는 피부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내림근과 위로 당겨주는 올림근이 있는데요. 두 근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잘못된 표정 습관을 갖고 있을 경우에 내림근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림근이 발달할수록 피부가 처지고 전체적으로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피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내림근의 힘을 빼놓는 건데요. 대표적인 내림근이 바로 추미근이라고 하는 미간 근육, 그리고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입꼬리 내림근이에요. 이 근육을 푸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이 근육들을 살살 문지르면서 이완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미근과 입꼬리 내림근을 잘 풀어주면 피부가 처지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피부가 처지는 건 예방할 수 있어도 지방 없이 푹 꺼진 피부가 다시 탱탱하게 올라붙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림근만 풀어줄 게 아니라 피부를 끌어올리는 올림근 자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올림근은 주로 얼굴 위쪽, 중간부에 위치하는데요. 광대 근육에도 있어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엉덩이 운동을 하면 점점 힙업이 되듯이 광대 근육도 계속 자극을 줘서 올림근을 강화하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술에는 힘을 완전히 빼고요. 광대뼈만 눈 쪽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고 웃어보세요. 광대가 뻐근하게 뭔가 속에서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눈가에는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딱 광대에만 힘이 가도록 해야지 눈가에 힘이 들어가면 눈가 주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씩 반복해서 이 근육을 펌핑시켜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즉 유지 관리입니다. 매일 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나 얼굴을 지탱하는 기둥인 근막이 늘어진 경우에는 홈케어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림프순환 마사지나 얼굴 근육 운동이 심하게 처진 피부까지 물리적으로 끌어올려주거나 이미 푹 꺼진 피부에 볼륨을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좋다는 마사지 다 따라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콜라겐 주사 시술이나 리프팅 시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어떤 시술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는 얼굴살이 없고 바람바신 풍선처럼 푸석푸석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콜라겐 주사 중에서도 주베록 볼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베록 볼륨은 내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시술인데요. 피부에 주베록이 들어가면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콜라겐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느낌 없이 내 피부가 스스로 차오르고 자연스럽게 탄력이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필러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주베록 볼륨을 받으시면 티 안 나게 예뻐져서 너무 좋다고 특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러처럼 즉각적인 볼륨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시술 후 2-3개월쯤 볼륨 효과가 가장 커지고 이후로도 길게는 1년 이상 효과가 유지될 수 있어요. 둘째, 나는 피부결은 괜찮은데 얼굴 윤곽이 무너져서 불독살이 생겼다. 즉 뼈대가 무너져서 피부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울세라가 필요합니다. 울세라는 초음파로 피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피부 기둥인 근막층에 열을 가해서 수축시키는 원리입니다. 근막층이 수축되면 피부가 쫙 끌어올려지는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 근막층은 안면 거상 수술할 때 당기는 곳인데요. 울세라는 물리적 힘 없이 초음파 레이저로 근막층을 자극해서 피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처짐 개선과 윤곽 정리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서 연예인들도 즐겨받는 시술 중 하나죠. 셋째, 처진 건 아닌데 피부가 얇고 흐물거려서 피부의 탄력과 쫀쫀함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써마지가 잘 맞습니다. 울세라랑 써마지는 늘 세트로 언급되던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울세라는 집이 안 무너지게 기둥을 세우는 공사고요. 써마지는 쭈글쭈글해진 셔츠에 다리미로 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울세라는 피부 기둥을 세워서 처짐을 개선하지만 써마지는 고주파 열을 피부층 전체에 가해서 피부 표면의 모공이나 잔주름을 개선하고 피부를 쫀쫀하게 쪼여주거든요. 즉 울세라만 받으면 처짐은 개선되지만 피부 표면은 여전히 매끄럽지 못할 수 있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써마지인 거죠. 그래서 울세라와 써마지를 결합한 시술인 울써마지를 찾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정리하자면 자연스러운 볼륨은 주베록, 무너진 라인 리프팅은 울세라, 쫀쫀한 타이트닝은 써마지가 효과적입니다. 내 피부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 울써마지처럼 시술을 조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울써마지의 경우엔 각각 따로 받을 때보다 한 번에 받을 때 시너지가 커져서 시술 효과도 좋고 유지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림프 순환 마사지부터 효과적인 시술까지 총 정리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인 모를 붓기와 피부 처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오늘부터 꼭 림프 순환 마사지를 시작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따라해보셔도 아침에 거울 속 내 얼굴이 훨씬 매끈해지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동안 관리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